문제의 실제 원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아침 혈당 수치만 쳐다보는 것을 멈추세요. 만약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도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야 하며 너무 늦기 전에 약물로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당신에게 진단을 내릴 때쯤에는 이미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의 최대 50%를 잃었을 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췌장은 말 그대로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식료품점에서 파는 $5짜리 씨앗 하나로 사라진 세포들을 재생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의 30년 동안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말기대사 질환으로 사지, 신장, 시력을 잃어가는 환자들의 침상 옆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기존 의학이 종종 손상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아있는 지친 베타세포를 2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하는 치료법만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임상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췌장을 재건하고 제2형 당뇨병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잠재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생물학적 프로토콜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 성장의 유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특정 씨앗과 함께 여러분이 따라야 할 1일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처방약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루틴을 조정하거나 이러한 자연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항상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최고의 자연 개입 6가지를 카운트다운하며 1위의 궁극적인 췌장 재건 씨앗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 상태를 진정으로 고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췌장을 단순한 혈당 조절 장치로만 보지 맙시다. 췌장을 거대하고 정밀한 제조시설로 상상해보세요. 이 공장 안에는 1000명의 고도로 훈련된 작업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하나의 핵심 제품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생산량이 몸의 수요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건물 곳곳에서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밤새 폭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하고 지속적인 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입니다. 그것은 기계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작업자들을 지치게 하며 매달 몇몇이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10년간의 이런 조용한 손상 후에는 더 이상 1000명의 작업자가 아닌 5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의학은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표준 약물은 무자비한 관리자처럼 남아있는 지친 작업자 500명을 채찍질하여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2배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세포에서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짜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포들이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이 종종 진행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엄청난 맹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공장에는 사실 예비 대기 중인 훈련생들로 가득 찬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들을 췌장 정우세포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생화학적 조건 하에서 이 예비 작업자들은 활성화되고 훈련되어 공장 바닥에 새로운 완전히 기능하는 베타세포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타세포 신생이라고 불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정입니다. 지친 작업자들을 계속 채찍질할 건가요? 아니면 그 예비 인력들을 어떻게 투입할지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가 곧 논의할 씨앗들은 몸이 새로운 작업자들을 고용하고 염증성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트리거입니다. 몸의 과도한 설탕을 단순히 태워버리고 신진대사를 재설정하는 마스터 스위치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사실 그런 스위치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AMPK라는 효소인데
고장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카운트다운의 6번째 팁인 녹차입니다. 자, 저는 고도로 가공된 설탕이 든 병에 담긴 아이스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품질의 갓 우려낸 녹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마법은 이 GCG라는 특정 화합물에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GCG는 포도당 대사에 매우 잘 기록된 효과를 가지며 A, MPK 경로에 강력한 활성제로 작용합니다. A, MPK를 세포의 비상 보조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먼저 인슐린의 엄청난 급증 없이도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인슐린이 적다는 것은 살아남은 베타 세포에 훨씬 적은 부담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약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단지 향이 나는 물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정확히 화씨 175도, 섭씨 79.4도에서 우려내야 합니다. 끓는 물을 차시패에 직접 부으면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활성 카테킨의 최대 60%를 말 그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유 과정을 끓여 없애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욱이 어떤 상황에서도 컵에 유제품 우유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유제품 단백질은 카테킨과 직접 결합하여 카테킨을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고 신체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는 것은 아주 좋으며 실제로 흡수율을 높여주지만 우유는 완전히 건너뛰세요. 아직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녹차가 경이로운 촉매이긴 하지만 우리 목록에 있는 다음 몇 가지 씨앗들은 이 차가 2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생리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의 5번째 팁으로 넘어가면 지금쯤 주방 찬장에 있을 법한 흔한 주방 필수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계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식료품점에서 파는 저렴한 계피가 사실 카시아 계피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카시아는 쿠마린이라는 화합물을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용 일일 복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독성이 매우 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치유하려는 것이지 췌장 문제를 간 부정과 맞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실론 계피입니다. 왜 이 특정 유형이 당신의 신진대사 회복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실론 계피는 해로운 쿠마린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지만 신나말데히드라는 생체 활성 화합물로 가득합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신나말데히드가 인슐린 수용체 감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베타세포가 열쇠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 작업자라면 당신의 세포 수용체는 문에 달린 녹슨 자물쇠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 자물쇠는 뻑뻑해지고 저항력이 생깁니다. 실론 계피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기름처럼 작용하여 세포 자물쇠를 청소함으로써 남아있는 인슐린이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독성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계피 스틱이 어둡고 두껍고 단단하며 단단한 두루마리처럼 양쪽에서 안쪽으로 말려 있다면 그것은 카시아입니다. 진짜 실론 계피는 색깔이 더 밝고 여러 개의 얇고 부서지기 쉬운 층을 가지고 있으며 손으로 쉽게 부서집니다. 진짜 실론 계피 반 티스푼을 아침 커피나 오트밀에 넣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놀랍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체 감도를 개선하는 것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장에서 설탕을 물리적으로 가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혈류에 급증할 기회가 생기기 전에 장에서 설탕을 물리적으로 가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카운트다운의 네 번째 팁인 치아 씨앗입니다. 치아 씨앗을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려 건조하게만 먹는다면 치아 씨앗의 심오한 신진대사 이점 대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아 씨앗의 진정한 힘은 특정 유형의 수용성 섬유질에 있지만 그 힘은 의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치아 씨앗을 물에 최소 15분 동안 담그면 액체를 흡수하여 걸쭉하고 점성이 높은 젤 매트릭스를 형성합니다. 이 젤을 소장을 감싸는 물리적인 방패라고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이 치아 매트릭스가 소화 효소와 포도당 분자를 둘러싸서 장벽을 통과하는 속도를 급격히 늦춥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정확한 메커니즘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21%까지 완화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지친 베타세포에 21% 더 적은 패닉과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혈당 수치 외에도 당뇨병 환자들로부터 제가 듣는 가장 어려운 투쟁 중 하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배고픔과 강렬한 설탕 갈망입니다. 이 치아젤이 소화관에서 팽창하여 무겁게 자리 잡기 때문에 뇌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포만감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격적으로 제한되거나 굶주린 느낌 없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준비 팁. 매일 15g 약 한 큰술의 치아 씨앗을 물에 충분한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어 항상 불려주세요. 비타민C는 씨앗의 필수 미량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제 들어오는 설탕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했으니 지금 당신의 췌장 세포를 활발하게 죽이고 있는 내부의 염증성 공격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 포도당 스파이크로부터 몸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지만 지금 당신의 췌장 세포를 활발하게 파괴하고 있는 내부 염증성 공격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카운트다운의 세 번째 팁인 아마 씨앗입니다. 당신의 베타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자체적인 천연 항산화 효소를 매우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염증은 기능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인 세포 자멸사를 적극적으로 유발합니다. 건물이 활발하게 불타고 있다면 공장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씨앗은 지구상에서 리그난과 알파-리놀렌산 ALA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화합물의 가장 풍부한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임상 증거에 따르면 이 화합물들은 베타세포 파괴를 담당하는 특정 염증 신호 경로인 NFKB 경로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일상에 추가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췌장에 살아남은 작업자들 위해 두꺼운 보호용 방화 담요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에서 9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만약 통아마 씨앗을 먹고 있다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통아마 씨앗은 인간의 소화 효소가 분해할 수 없는 단단한 겉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마 씨앗의 최대 85%가 완전히 온전하고 흡수되지 않은 채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신선하게 갈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저의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중요한 경고. 갈아낸 아마 씨앗은 아름답고 치유적인 오메가 지방이 매우 빠르게 산화됩니다. 갈아낸 아마 씨앗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잠깐 냄새를 맡아보세요. 약간 쓰거나 쉬거나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것입니다. 즉시 버리세요. 산화된 아마 씨앗은 실제로는 몸에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여 목적을 완전히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업자들을 보호했으니 혈액에서 설탕을 더 빨리 빼낼 비상염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의 방패를 만들고
췌장 위에 보호 담요를 덮었지만 고장난 인슐린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우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카운트다운의 두 번째 팁인 블랙씨앗, 과학적으로는 니겔라 사티바입니다. 이 씨앗의 심오한 치유력은 티모퀴논이라는 활성 화합물에서 나옵니다. 녹차를 논할 때 AMPK가 신진대사의 마스터 스위치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티모퀴논은 이와 똑같은 경로에 가장 엄격하게 연구된 천연 활성제 중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당뇨병 환자에게 절대적인 판도를 바꾸는 요소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세포가 보통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아주 특정한 열쇠, 즉 인슐린을 필요로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자물쇠는 뻑뻑합니다. 설탕은 혈액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씨앗으로 AMPK를 활성화하면 기본적으로 비상 연문을 걷어차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포도당이 혈류에서 근육 조직으로 직접 통과하게 하여 인슐린이 필요 없게 만듭니다. 이 대체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지친 췌장에 대한 총 인슐린 요구량을 극적으로 줄여 췌장이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1600명 이상의 참가자를 검토한 국립보건원 NIH의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니겔라 사티바를 꾸준히 보충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8.9mg DL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연 씨앗으로 안전하게 달성된 매우 중요하고 약물 수준의 결과입니다. 복용량에 대한 저의 임상 조언, 꾸준함이 항상 영웅적인 시도보다 낫습니다. 매일 아침 단 2에서 3g 약 반 티스푼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대량의 불규칙한 복용량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통씨앗을 사용하는 경우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마른 팬에 정확히 60초 동안 살짝 볶은 다음 먹기 전에 으깨십시오. 하지만 고온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티모퀴논은 화씨 180도, 섭씨 82.2도 이상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씨앗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수용체를 최적화하고 장을 보호하며 세포를 보호하고 고장난 자물쇠를 우회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제 실제로 재건할 시간입니다. 8부 팁샵 1 호로파 재건의 기적 엔드 31 계획. 이제 저희 카운트다운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장을 보호하고 고장난 수용체를 우회했으며 살아남은 세포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재건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 회복에 명실상부한 왕인 1번 팁 호로파 씨앗입니다. 이 간단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씨앗이 왜 궁극적인 비밀일까요? 호로파에는 트리곤넬린이라는 자연 발생 알칼로이드가 예외적으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트리곤넬린은 진정으로 기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DX1의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췌장 정우세포들을 기억하시나요? 휴게실에서 기다리던 훈련생들 말입니다. PDX1은 그 예비 작업자들에게 현장에 나가 새로운 기능적인 베타세포가 되라고 지시하는 실제 유전자 스위치입니다. 당뇨병을 앓는 수년간 당신의 공장에 있는 그 전기 차단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트리곤넬린은 제어판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켜는 생물학적 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뇨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능력을 적극적으로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호로페는 갈락토만난이라는 희귀한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내 포도당을 완충시켜 새로 생겨나고 아직 발달 중인 연약한 베타세포가 엄청난 설탕 스파이크에 의해 즉시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용적인 프로토콜로 통합할까요? 여기 당신의 정확한 30일 췌장 재건 계획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통호로파 씨앗 10g
약 1스푼 가득을 작은 유리잔의 실온물에 담가두세요. 최소 8시간 동안 불려야 합니다. 이 불리는 과정은 단단한 겉껍질을 분해하고 트리곤넬린의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불린 씨앗을 드세요. 네, 약간 씁쓸할 것입니다. 그 씁쓸함이 바로 약용 화합물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규칙, 이 씨앗들을 건조하게 볶지 마세요. 열은 활성 화합물을 최대 40%까지 저하시킵니다. 이 아침 루틴을 갈아낸 아마, 씨앗, 치아 젤, 진짜 실론계피, 그리고 제대로 우려낸 녹차 한 잔과 결합하세요.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 팁, 갈아낸 아마 씨앗의 강황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보세요. 강황의 커큐민이 후추와 결합하면 한겸증력이 2000% 증가하여 새로운 베타세포에 절대적인 최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제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프로토콜은 매우 효과적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췌장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세포들이 다시 자체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혈당 수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성 인슐린이나 강력한 혈당 강화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이 치유 과정은 위험한 저혈당, 낮은 혈당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추적해야 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몸이 회복됨에 따라 처방 용량을 조절하고 잠재적으로 낮추기 위해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2형 당뇨병은 돌에 새겨진 종신형이 아닙니다. 치유를 위한 생체 시스템은 지금 당신 안에 존재하며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당신에게 가치 있었거나 희망을 주었다면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혈당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을 통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지를 잃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씨앗을 섭취하고 과학을 신뢰하며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이것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신진대사 건강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점진적인 악화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췌장의 진정한 재생 능력을 이해하고 포도당 차단 효과가 있는 치아 씨앗부터 베타세포를 재건하는 호로파 씨앗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천연 씨앗들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세포 수준에서 몸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개입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췌장이 치유되고 혈당을 다시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시작하면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필요성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안전하게 모니터링하고 처방전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지 마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고 몸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어떤 씨앗을 아침 루틴에 먼저 추가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혈당 문제로 고통받는 지인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세요. 그들은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정보를 얻으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